저는 수술을 할 수 없는 눈이라고 들어서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수술을 못 한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분은 수술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환자분에게 뭔가를 조언하거나 수술에 대한 방향을 말씀드릴 때 단정 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14년차 안과 전문의, 아버지를 수술한 안과의사 김선영입니다. 저희 병원에 있는 모든 안과 원장님들은 대한민국 의사 0.4%에 속하는 안과 전문의 겸 대학병원 안과 교수를 경력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수술 문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눈은 시력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진뿐이 아니라 좋은 장비를 쓰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의 생각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환자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이 혹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저희 언니가 원래는 98학번으로 대학을 갔어야 되는데 삼수를 했거든요. 언니가 삼수할 때 제가 고1, 고2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보면서 언니가 저렇게까지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지? 하면서 저도 언니 따라서 의대를 가게 됐습니다. 장학금을 본과 4학년 동안 이제 4번을 탔거든요. 4번 정도 1등을 해서 장학금을 타고 그걸로 이제 제 생활을 하였거든요. 용돈을. 그것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졸업을 한 다음에 인턴을 했는데, 인턴은 성적이 있습니다. 인성도 보고요. 그리고 자세도 보고 또 일머리도 보고, 그래서 일을 잘하는지 그런 것도 보고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제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인턴 성적도 높고 하니까 저는 이제 수술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가장 인기가 많은 게 이제 안과였어요. 그냥 수술할 수 있는 과 중에 인기가 많아서 덩달아 지원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보셨으니까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이런 질환들과 완전히 동떨어진 전혀 다른 학문이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 눈이라는 구조를 아예 몰랐어요. 저는 렌즈를 계속 20살 때부터 끼고 있었지만 지식이 전무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새롭게 배우는데 역시나 이제 환자분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건 너무 즐거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간단한 거지만 다리끼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안구건조증 치료라든지 뭐 나중에는 이제 백내장 수술도 하게 되고, 그리고 대학에서는 보통 라식 라섹을 배우는 경우가 없거든요. 이제 개원가에 가서 라식 라섹도 배우고, 수술이 확실히 저한테는 너무 재밌고 드라마틱하게 확 좋아지는 부분과 제가 손으로 뭔가를 한다는 게 재미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좀 즐겁고 적성에 맞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눈을 공부하면 할수록 좀 뭔가 재밌었던 그런 것도 있었나요? 눈은 사실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 간단해서, 사실 뭐 오장육부를 보는 내과나 외과에 비해서는 사실 마이너과고 생명과 직결도 되는 게 아니어서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눈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고 사는데 생각보다 예상하지 못하는데 50대부터는 눈이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다 그렇게 나빠지는지를 저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좋았던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좀 몰랐다는 게 그 부분이 신기했고, 이제 그 부분을 좀 알려야겠다. 그래서 미리 예방적으로 눈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리고 관리를 잘 해야 되겠구나를 좀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시력 검사를 하는 게 필수 영유아 검진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리고 당뇨 망막병증이 원래 무료 검진이었다가 그것도 사라졌거든요. 이렇게 눈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신경을 좀 덜 쓰는 것 같아서 저는 안과 공부를 하면서 눈이 굉장히 소중하고 생각보다 이렇게 잘 보이는 게 50대 이후로는 가질 수 없는 시력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다 같이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안과에서 수술을 많이 하고, 그 안과 수술이 워낙 짧고 10분 안에 거의 다 끝나는 수술이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망막 수술이나 이런 건 좀 길어질 수 있지만 라식 라섹, 백내장 수술은 다 10분, 5분 컷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술을 하루에 뭐 정말 많이 할 때는 80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많이 하게 되면 수술방에 계속 앉아있는 의사가 따로 있고 밖에서 진료 보는 의사가 따로 있고 그렇게 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공장
공장형 안과라고 많이들 불리우죠. 그래서 처음 만난 의사가 전혀 수술하지 않고 수술할 때 또 새로운 의사를 만나게 되고 나중에 회복한 다음에 또 완전히 또 다른 의사를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약간의 디테일한 부분을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환자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물론 이제 그게 더 효율적이고 오히려 더 이제 숙련된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렇지만 디테일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가능한 한 좀 쉽지 않은 환자분이거나 정말 일률적이지 않은 그런 분들이 한 그래도 10% 20%는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직접 보고 직접 환자를 수술하고 그리고 나중에 정기 관찰을 오실 때도 직접 좀 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차라리 저는 그렇게 많이 보는 것보다는 천천히 조금 보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원래 눈은 굉장히 디테일해서 차이가 나거든요. 정말 작은 그 숫자에도 환자분의 인생이 삶의 질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을 좀 바꿔보고 싶었고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치료해주셨던 환자분들 중에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사례가 하나 있을까요? 우선 공장형 안과 폐해가 어떤 건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다른 원장님이 수술했고 다른 원장님이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원장님이 계속 바뀌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딱 봤을 때는 렌즈가 틀어져 있었어요. 백내장 수술하고 넣는 인공소형체가 틀어져 있었는데 그거를 수술한 의사는 이미 그 병원을 떠났고 그리고 다른 의사들은 그거를 손을 댈 수 있는 실력이 이제 안 될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수술을 했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태고 해서 그냥 다음에 오실 때 한 번 또 보죠. 다음에 오실 때 한 번 더 보조가 계속 리피트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공장형 안과라고 불리우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 환자를 제가 그냥 붙잡고 수술을 해드렸는데 삐뚤어진 렌즈를 다시 똑바르게 공막에 고정을 해줬고요. 그게 사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특이하게 뭐 새로운 수술을 한 게 아니라 충분히 다들 하실 수 있는 수술임에도 내가 수술한 환자가 아니니까 꺼려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계속 방치가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또 그것 말고도 이제 라식라섹 수술을 하고 나서도 시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정말 간단하게 건조증 치료만으로도 확 좋아질 수가 있고 아니면 재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한데 이것도 꾸준히 한 의사가 봐야 건조증 때문인지 이게 다른 원인인지를 좀 계속 여러 번 봐야 파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계속 다른 원장님들이 보게 되면 그리고 수술할 원장님이 아니면 또 책임감도 조금 결여될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 말고 기억에 남는 환자는 저는 의사를 하면서 조금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절대 최고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환자분에게 뭔가를 조언하거나 수술에 대한 방향을 말씀드릴 때 단정 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분이 오셨는데 저는 수술을 할 수 없는 눈이라고 들어서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수술을 못 한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분은 수술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이제 친구랑 놀다가 친구가 연필로 이제 눈을 확 찔렀대요. 그래서 찔러서 거기가 이제 아예 뚫린 거죠. 뚫려서 여기 근육이 손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근육도 손상이 되고 이제 눈도 좀 손상이 돼서 시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는데 눈이 이 부분이 유착이 되면서 눈이 완전히 이렇게 돌아가 버렸어요. 한쪽은 앞으로 보는데 한쪽은 완전히 그냥 흰자밖에 없는 상태로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그랬는데 너무 대단하게도 그분이 이제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제 제일 좋은 S대도 가시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결혼도 하시고 잘 사셨어요. 그리고 저를 75세 때 만났어요. 그냥 건조해서 오셨어요. 뭐 별다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건조해서 오시고 그냥 노안이 있어서 돋보기를 쓰신다.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이거 옆으로 돌아가신 거가 이제 그쪽 근육이 아마 유착이 돼서 그렇고 그걸 풀어주는 수술을 해서 눈을 앞으로 돌리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눈알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최대한 제가 돌려서 보니까 눈알 자체는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사시수술은 전문이 아니니까 제가 잘하는 믿고 맡기는 교수님한테 보내드리고 다시 돌아오셨는데 완전히 똑바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백내장 수술 양쪽에 다 해드리고 그래서 시력도 너무 좋아지시고 그리고 난시가 원래 3디옵터, 4디옵터셔서 굉장히 눈이 안 좋으셨거든요. 안경도 안 쓰시고 근데 그 상태로 그냥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냐면 한쪽 눈이 돌아가시니까 이쪽 눈밖에 없으니까 눈이 한쪽밖에 없다는 거에 다들 걱정돼서 백내장 수술도 하지 못하고 그 환자분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계속 그렇게 사셨는데 완전히 이제
멀쩡하게 두 눈도 다 앞으로 보시고 시력도 1.0이 양쪽 다 되셨어요. 심지어 그 돌아갔던 눈도 1.0이 되셨어요. 저도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까지 좋아지실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그분은 어렸을 때도 이 눈은 못 고친다. 그리고 커서도 계속 이 눈은 못 고친다는 말을 한 3번 정도 들으시고 다시는 이제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제가 대단한 사람이 절대 아닌데 저보다 훌륭하신 선생님들도 많고 그 선생님들한테 갔으면 치료가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고 제가 다른 의사한테 갈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제가 그 기회를 막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우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이제 나쁜 영향을 주는 나쁜 치료로 안내하는 의사는 되지 말아야겠다는 게 이제 가장 저의 신조거든요. 그래서 늘 최신지견을 공부를 하고 그래서 환자한테 최선의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런 거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의 디테일인데 예를 들면 황반변성은 계속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너무 아파서 나는 주사를 못 맞겠다 싶어서 주사를 안 맞으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세요. 그리고 녹내장도 계속 약을 넣으셔야 되는데 그냥 괜찮으니까 괜찮겠지? 녹내장 말기까지 증상이 계속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안 가셔서 실명하시고 황반변성도 너무 주사가 아파서 못 가겠다 그리고 실명하시고 이런 것들이 약간 디테일한 설명의 차이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 아프게 하는 것도 안약을 오랫동안 넣는 것과 오랫동안 넣지 않는 것의 차이밖에 안 되는 거여서 이런 디테일을 좀 챙겨드리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겠다는 게 저의 이제 의사로서의 소신과 신조입니다. 그리고 어떤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환자분한테 정말 그거를 인지할 수 있게 확실하게 설명을 꼭 해주는 게 중요한 디테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의사로서의 필수적인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진료를 보시고 의사를 선택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